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양지수 모두 뒷심을 발휘해줬는데요.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웠고요. 결국에는 모두 다 빨간불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주니까 이 한국 증시 계속해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또한 코스닥 지수는 오늘 외인이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시장은 또 굵직한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허들까지 잘 넘길 수 있을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도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은요. 주식 PT쌤이죠.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골드라인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춤 전략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전문가님은 단기 매매에 정말 강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장이 수익 내기 좋은 장이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또 좋은 성적 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성적을 냈는지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4가지 종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로템부터 볼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산 섹터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이 또 최다 실적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방송에서 공략해 주신 이후에 단숨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줬습니다. 고가 기준으로는 14%대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유일로보틱스는 오늘 또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잠깐 쉬어갔는데요. 오늘은 6%대 상승 움직임을 보였고요. 고가 기준으로는 무려 12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차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은 전문가님 공략주 오늘 준비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가 기준으로 130%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3차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버브 반도체도 전문가님께서 2월 들어서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지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공략하시고 일주일 만에 바로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 바로 또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해준 움직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 공략주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방송 끝에도 다음 주 시장에서 공략하면 좋을 종목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QR코드 크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지금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2가지 중에 편한 방법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상한가 특급 배송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2월 21일 금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진학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양지수 힘겹게 빨간불을 사셔야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요즘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신 종목들이 정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2월 달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이 빠르게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 주신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을 공략을 해드렸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섹터가 좀 주목을 받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처럼 좀 멀리 봤을 때도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지만 장중에는 제가 주도주, 그러니까 주도주급의 어떤 강한 종목의 데이 트레이딩 혹은 단기 매매 위주의 전략으로 브리핑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방송 말미에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강한 종목들의 버금가는 또 괜찮아 보이는 종목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하나씩 이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제가 현대로템 단기 매매 관점으로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 발렌타인데이 때 2월 14일에 하루 이틀 정도면은 단타 5% 정도 이상은 이제 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틀 정도 후에 한 8% 정도 수익권을 주었죠. 그래서 주게 되면서 제가 바라봤던 이제 1차 목표가 달성을 잘 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화그룹의 조선주 대표 조선주 한화오션도 제가 작년 말에 제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잘 상승을 해주어서 지금 2배 정도 이제 잘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목표가 중립이나 뭐 고평가 관련된 이제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약간 조정을 이틀째 받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옵션도 일단은 조금 더 보셔야 된다. 지금은 이제 조정 기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 유일 로보틱스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고 며칠 전에 상한가 달성해주면서 또 2배 정도 잘 가주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 달성까지 잘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버브 반도체도 제가 새로운 이제 전력 반도체나 온디바이스 AI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날에 상한가를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상한가를 잘 가주었고 이 종목도 이제 상한가를 가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들 뭐 1, 2차 목표가 잘 달성을 해주면서 이제 잘 상승을 해주는 모습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씩 보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현대로템 방산 관련주죠.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고 이거를 제가 약간은 이제 밑에 부분이 아니라 약간 높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밑에 여기 대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위쪽에 있는 위치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사실 종가 베팅이 가능했던 위치였기 때문에 제가 단기 매매 관점으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하루 이틀 정도 안에 이제 수익을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제가 어쨌든 단타 종목이었기 때문에 조금 낮게 설정을 해드렸고 2차 목표가는 상대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도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목표치로 잡아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갭 상승으로 잘 갭을 띄워주면서 이렇게까지 한 8% 정도 하루 이틀 만에 잘 상승을 해주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좀 시가총액이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로 5% 이상 웬만하면 이제 자율 익절 하시라고 1차 목표가 잡아드리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타로 단기 매매로 잘 하루 이틀 안에 수익을 주었고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15분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제가 봤었던 그 종가 베팅 그리고 단기 매매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시초가 갭을 좀 많이 띄워주게 되면서 이렇게 오전에 슈팅이 잘 나와 주었고요. 아마 8%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분할로 익절을 한다고 해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기 매매 이제 수익률 5%는 충분히 챙겨가실 수가 있었겠다. 그래서 단타 전략과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으로 함께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저는 이제 주도주를 단기 매매 전략으로 이제 트레이딩 한다. 그래서 현대로템을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도 저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공략할 때 이런 자리에 사가지고 하루 이틀 안에 이런 식의 어떤 슈팅이 나오면 좀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종목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들을 좀 노리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우리가 시가총액이 6조 이상 넘어가는 좀 꽤나 무거운 종목이죠. 그런데
이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 정도의 수익을 단기간에 취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장 초반에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변동성을 이제 빠르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리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찾아내면은 수익을 꽤 빠르게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리 중에 한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최근에 좀 한화 그룹들이 잘 움직여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무거운 종목들도 시장에서 이렇게 밀어줄 때 우리가 맥점을 잘 짚어본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30분 안에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세를 또 누려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이제 단기 매매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탄력적인 구간들을 노려보시는 게 좀 수익을 빠르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 매매 전략으로 또 다른 타점을 현대로템에서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앞에 보이시는 이 노란 색깔 선을 저는 기준선으로 활용을 이제 곧잘 하곤 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돌파했을 때 이제 노란색 선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여기가 날짜 변경선이고요. 여기가 이제 2월 14일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방송에서. 그래서 저때 이제 여기 노란 색깔 이 골드라인을 돌파를 장 막판에 시켜놓고 밑으로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종가 베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보시면 여기서 잡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손절 라인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손절도. 그러면 손절을 어디로 볼 수가 있느냐?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전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아래까지 열어놓겠다라고 하시면은 전저점 이런데 중요하게 보이는 이런 뾰족한 전저점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이쪽 라인 아니면은 여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잘 돌아서 이렇게 나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분할로 익절을 하시면 이제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 노란 색깔 선에 대한 무료 설치 방법은 이제 하단의 QR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짜로라기보다 무료로 뭐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받아가셔가지고 하나의 그 기준선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저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하나오션도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잘 상승을 해주었었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박스권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박스권 이후에 뭐 위든 아래든 이제 수렴과 발산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은 발산할 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수렴의 끝자리 이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방송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종목마다. 그래서 한화 비전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수렴의 끝자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올 유일 로보틱스도 그런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하나오션도 2배 이상 잘 상승을 해주었고 그리고 제가 단기 매매 전략을 활용할 때 종가 베팅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많이 활용을 하고 이제 눌림목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상한가 갈 때 따라 들어가는 상따 전략도 이제 간간히 활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종가 베팅을 좀 저는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를 이제 많이 주도주를 요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종가 베팅 관점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공략을 했었고요. 종가 베팅으로 이날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종가 베팅 전략 말씀드렸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방송에서 종가 베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은 이제 우리가 설 연휴 전날입니다. 설 연휴 전날이어서 제가 웬만하면 종가 베팅 자리는 맞는데 어쨌든 일주일 정도 우리가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뭐 매수를 안 하고 넘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어쨌든 그 종가 베팅 자리는 맞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그런데 연휴가 길 때는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여러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길 때는 좀 포트폴리오를 비우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여기 8만 원 단기 목표가를 이제 잡아드렸었고요.
이거를 꽤나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목표가 어디까지 홀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단에 제가 QR 찍고 오시게 되면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에서 이제 8만 원 바라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일단은 8만 원이다. 일단은. 그래서 8만 원을 찍고 그 다음에 주가 동향을 살피면서 다음 목표가를 노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 색깔 선을 여기와 여기에 이제 중심값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이제 봤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랑 여기 이제 중심값 여기를 정확하게 찍고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여기까지는 길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 조정을 받을 때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런 확정적인 이제 생각보다요, 여기까지는 열어두자,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를 열어놓는다면 어쨌든 내가 이 구간까지 분할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너무 확정적으로 여기까지는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사는 게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대비해서 여기가 가격이 비싸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위에서 조정이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분할로 조금씩 사모아 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이 장대 양봉의 주봉상, 이거 주봉이죠. 주봉상 장대 양봉의 여기 마지막 양봉의 여기 이 시가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위쪽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중심값까지,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옵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조정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좀 제일 예쁜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조금 한 주 정도 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양봉을 주봉상 뽑아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목표가는 저는 지금 여기를 찍어줬죠. 여기. 그러면은 다음 목표가는 여기까지, 파란색 선까지 보고 있고요. 대략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가 95,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위치가 이제 연출이 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기게 되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옵션에 대한 추가 브리핑 전략은 이제 하단에 QR 통해서 교육방에서 함께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부부 반도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이제 새로운 우리가 웨이퍼라고도 할 수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관련된 종목이고,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전력 반도체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전력 반도체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고, 어쨌든 차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여기 장기간의 이 하락선을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했는데 그냥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이 추세선을 여기서 한번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강한 상승의 신호다라고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돌파한 곳을, 그러니까 추세를 뚫어내는 것도 힘든데 한 번 더 뚫어낸 거죠. 그러면은 이 종목의 의지를 읽어내는 겁니다. 이 종목이 어쨌든 주가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데, 그러면 이 생물이 어디로 갈 의지가 조금 더 명확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상방이죠. 2번 돌파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중요하게 봤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거 실리콘 카바이드, 이 웨이퍼가 제가 어저께 한화비전 설명드리면서 피자의 어떤 밀가루 반죽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제 반도체 칩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하나의 웨이퍼에 우리가 대략 600개 정도의 이제 반도체 칩을 여기다 얹어서 생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차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나온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근데 이제 이게 기존의 그 실리콘 베이스로 만들어진 웨이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SK 쪽에서 밀고 있는 게 지금 최태원 회장이 언급을 했죠. 이 실리콘 카바이드가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실리콘 이제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실리콘 웨이퍼 대비를 해가지고 성능적으로 좀 많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얘보다 이제 10배 이상의 그러니까 고전압에서도 조금 더 견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 전도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열 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열에 좀 취약했던
그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의 단점을 보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열을 조금 더 쉽게 방출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AI 반도체를 생성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력에 대한 소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전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 나갈 때 충분히 이 실리콘 카바이드가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가 들어가게 되는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얘가. 그리고 국책 과제도 지금 어쨌든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와 이거 질화 갈륨 이 반도체 관련해서 국책 과제를 맡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재료적으로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120선입니다. 이 회색깔이 여기가 120선인데 이 120선을 몸통으로 뚫어내죠. 여기서 이거를 이제 저는 좀 좋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도 돌려냈고요. 그래서 다음 날 여기 음봉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한가를 갔죠. 여기서 상한가. 그리고 여기서도 갭을 띄우고 슈팅 나와주게 되면서 2차 목표가 잘 달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건 이제 1차 상승이라는 겁니다. 1차.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얘가 1차. 이 부분이 여기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눌림목이 지금 여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가장 굵은 선이 21선인데 일단은 여기를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밑으로 빠지거나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21선이 이런 식으로 당겨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와 얘가 만났을 때 여기를 살짝 예측을 해보면요,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의 우리가 중심값이라고 하는 이제 FBG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가격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그리고 이 중심값 FBG랑 여기서 만난다. 그러면은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중첩되는 라인이 만날 때 여기서 우리가 매수의 포인트로 잡으면은 굉장히 괜찮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렇게 갭을 띄웠을 때 여기선 절대 이제 사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갭 띄운 음봉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매집봉이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는데요. 매집봉이 나왔을 때는 매집봉에서 매집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밑으로 눌렸을 때 같이 그 주포들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집봉의 존재 여부로 매수 타점도 같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타점 잡으시면 되고, 뭐 추가적인 이제 이런 팁들은 이제 하단에 뭐 교육방 통해서 제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는 이제 2월 7일 날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단기 매매 전략 활용을 한다. 그리고 이런 주도주들 제가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종가 베팅으로 이 종목이 가능했었습니다. 어디서 가능했냐면은 여기죠. 여기 노란 색깔 선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슈팅 나오기 전에 노란색 선을 이제 돌파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해보시면, 사실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보시면요, 여기를 확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날짜 변경 선이고요. 노란 색깔 선을 여기 종가에 이런 식으로 살짝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세력의 의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의지. 그래서 어떻게 이걸 돌파했다는 건 사실 그 상방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방에 대한 의지가 종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도 여기서 잘 보면은 사실 수가 있었다. 어쨌든 여기서 사나 이렇게 다음날 상한가를 잘 가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부 반도체는 저도 약간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로는 여기 대략 18,700원에서 라운드 피겨 19,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거래 대금도 꽤나 많이 들어온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은 저도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유일 로보틱스죠. 제가 이거 순환매 로봇주 관련해서 순환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수렴의 끝자락에서는 위든 아래든 이제 발산을 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수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단의 저항선과 그리고 하단의 하단 추세선 이거를 연결해 보면은 이 빨간 색깔 선을 좀 그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의 형태가 연출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센딩 이제 트라이앵글 형태다 뭐 이렇게도 명칭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수렴의 끝자락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주봉상.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수직 상승 나와 주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2차 목표가까지 제가 여기를 이제 2차 목표가 56,000원을 2차 목표가로 봤는데, 여기를 이제 상한가로 강하게 뚫어내면서 추가 슈팅까지 이렇게 주고 나서 지금은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 과열에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근데 단기 과열에 걸려 있는데도 오늘 좀 괜찮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잘 상승을 해 주었고,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또 상한가를 가주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터치하고 빠지는 흐름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관점으로 노란 색깔 선 사용을 해보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이거 종가 베팅으로 우리가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날짜 변경선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시. 3시쯤에 이 노란 색깔 선 위로 올려놓고 빠지지 않죠. 안 빠지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상방에 대한 의지를 좀 읽어내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어쨌든 종가 베팅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우리가 익절을 못하더라도 중간에 분할 매도로 이제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이시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뭐 추가 브리핑도 괜찮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이런 좋은 종목들에 대한 기타 브리핑도 이제 하단의 QR 교육방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최근에 수익이 좋은 이유가 바로 좋은 종목을 선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고르고 또 매수 타점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 돌아와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확실히 투자할 맛이 나는 듯한 우리 증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잘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거는 정말 저는 천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일매일 시장에 대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현명한 투자 방법을 잡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화면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스캔하시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쉬어갔던 조선주가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엔터주도 오늘은 숨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는 어떤 섹터였는지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과 섹터들이 우리 시장을 주도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주도 테마나 어떤 주도주가 좀 명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강한 테마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가 좀 산발적으로 있긴 했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 좀 괜찮았던 테마를 꼽자면은 그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 테마주들이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네럴 모터스랑 같이 이제 업무적으로 좀 협력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 관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협력을 하고 미국 내의 어떤 생산 능력을 좀 올리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관련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올라주었고, 제가 보라 색깔로 표시해드린 이 모티브 링크라는 종목은 어제 신규 상장한 신규주인데 저게 이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회사가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 쪽으로도 좀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테마로도 충분히 이제 엮여서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여지는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도를 하고 있는 신규주 쪽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도 가지고 오늘도 거래대금 뭐 4천억 이상 터져주면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잘 며칠 동안은 관찰 대상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라 색깔로 칠해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원익그룹에서 이제 자회사 원익로보틱스가 이제 메타와 손을 잡고 이제 로봇 8 있죠, 로봇 8 이거를 이제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다 이런 뉴스 때문에 관련 이제 그룹들이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익홀딩스가 이제 원익로보틱스의 지분 96%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장 먼저 상한가를 가주었죠, 얘가. 그리고 기타 이제 그룹주들 따라와주면서 섹터의 어떤 테마의 완성을 시켜주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둘 다 약간 제가 바라보는 어떤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좀 약하지 않았나, 섹터 테마적으로 좀 거래대금이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도 약간 거래대금을 몇백억 터뜨리지 않고 상한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강한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월요일 시장을 보면서 저 종목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까지 대응을 하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른 이제 전략도 제가 교육방에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방에 이제 주도주의 대응 방법 이런 식으로 좀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두 가지 테마 외에는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 쪽에서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테마로 철강 쪽도 뭐 이슈가 있었죠. 중국 반덤핑에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관세를 좀 부과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강한 어떤 테마적으로 강하진 않았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에서 이 금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양을 사실 별로 매매를 하기에는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양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금양은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체가 많이 없는 회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제가 이제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들 내일장, 월요일장까지 함께 눌림목으로 잘 공략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가 베팅 타점에 오게 되면 또다시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시간외 거래를 잠깐 봤는데 얘가 많이 빠졌습니다. 시간외에서 한 5% 정도 빠졌는데 한 마이너스 6% 정도 빠지면은 제가 원래 그 사는 위치거든요. 이런 위치가. 이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좀 많이 빠지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손절할 때 그럴 때를 좀 기회로 삼아서 사는 그런 매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종가 베팅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눌림목도 활용을 하고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전략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거를 이제 섞어서 해야 되냐면은 사실 눌림만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폭발적으로 계좌를 키워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눌림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죠. 밑으로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이 내가 생각했던 비중만큼 다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타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비중이 다 못 실린 채로 수익 실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종가 베팅이나 상한가 따라잡기는 내가 원하는 비중을 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좌를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갈 때 계좌도 이제 차트처럼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눌림목 구간이 있을 거고 상승하는 구간이 있을 건데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 폭을 최대한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어내려면은 사실 종가 베팅이라든지 상따 아니면 이제 돌파 매매를 섞어서 해야 되는데 얘는 사실 어렵죠. 돌파 매매는. 이게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어려워서 이제 권유를 안 드리는 겁니다. 얘는. 하루 종일 시장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엄청난 그 동물적인 감각도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권유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이라든지 아니면 상따 같은 그 시장을 충분히 관찰을 하고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 게 조금 더 여기 이 성장세를 만들어낼 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종가 베팅을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은 어제 제가 방송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종가 베팅 말씀을 드렸죠. 했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 했고요. 여기서 팔았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이거를 좀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니 이렇게 빠지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게 쉽지는 않죠.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어떤 뭐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악재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저는 오히려 가격이 싸졌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쁜 기업은 아니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쨌든 AI 관련해서 뭐 일론 머스크의 이제 AI랑도 관련이 있고요. 어쨌든 해외랑도 좀 엮여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과도 엮여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 테마에 있어서 좀 축이 될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기업이 여기에 이 좋은 기업이 이 가격대다. 이거랑 이 좋은 기업이 여기까지 빠졌네. 이거랑 당연히 저는 싼 가격에 사는 게 조금 더 수익 실현할 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 선을 그었을 때 앞에 이런 지지 구간들과 맞닿는 어떤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을 기다려서 여기서 한 거고요. 여기서 하니까 중요한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더라.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슈의 지속성이 살아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주식은 그 사실 차트만으로 좀 해석을 하기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슈의 지속성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속성. 그래서 모멘텀이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살아 있는지 이거를 바탕으로 차트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원래는 이 정도 갭상승은 기대를 안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아침에 한 6% 정도 갭을 띄워주길래 그냥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하는데 5분 걸렸죠. 5분 걸리고 아침에 매도하는데 1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6% 정도 먹고 나왔다. 1분 만에 6%. 그래서 이게 저는 좀 효율적인 매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내가 이제 본업이 바쁘시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눈 아파서 주식장을 못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종가 베팅을 좀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뭔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날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10시 이전에는 10시 이전에 여기 10시죠. 10시 이전에는 보통 매매가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 거는 이거 내 거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줄 때 보통 입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은 5% 정도 주면은 웬만하면 매도를 챙기시는 게 맞고요. 절반 이상이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오늘은 매매를 끝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시가총액 23조짜리인데 시장에서 밀어주는 어떤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한 14% 정도 상승했었나요? 이 정도 상승을 해주었고 여기서도 한 8% 정도? 8에서 10% 정도 잘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여기까지 한 7% 정도 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계속해서 거의 매일매일 이제 종가 베팅을 했었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무겁다 보니까 사실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구간들을 이제 노려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이런 데였죠. 종가 베팅, 종가 베팅 여기서도 종가 베팅. 그래서 30분 매매가 보통 30분 안에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30분 안에 이런 이제 수익을 대부분 다 챙기고 나왔고요. 여기서는 끝까지 못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VI가 걸렸죠. 마지막 날에는. 근데 일봉상의 어떤 그 주가 피로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일봉상 보시면은 양봉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조금 이제 조심을 했었습니다. 조심을 했었고 뭐 여기서 종가 베팅, 뭐 종가 베팅, 종가 베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다 먹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시가총액이 꽤 높은데도 우리가 종가 베팅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시간대가 9시에서 10시 사이죠. 이때가 시장이 가장 시끄러울 때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동성. 가장 돈 거래가 많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팔고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조용할 때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그림만 보더라도 조용하죠. 그리고 시끄럽죠. 여기도 이제 조용하죠. 여기 시끄럽죠. 여기도 조용하고 여기 시끄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차분하게 매매를 이제 해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루틴화를 해놓으면요. 루틴처럼 이제 만들어 놓고 시간대를 지키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매매에 대한 그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좀 확립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에 대한 추가 인사이트도 하단의 QR 통해서 제가 교육방에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상따 전략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부부 반도체 제가 공략을 해드리고 다음날 상한가를 갔다 그랬죠. 근데 상한가를 갔을 때 제가 여기서 샀습니다.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이제 여기 이 정도에서 팔았는데 개파락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빠지면은 무서워하시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버틸 자리에서는 좀 버팁니다. 버틸 자리에서는 버티고 웬만하면 제가 단타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마이너스 5%를 기계적으로 손절을 잡으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버틸 만한 자리에서는 1등 주면은 저는 버팁니다. 1등 주면 웬만하면 버팁니다. 1등 주면. 근데 이게 2등 주다? 그러면은 손절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1등 주는 웬만하면은 한 번은 살려줍니다.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근데 10번 중에 9번은 살려줍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1등 주만을 공략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가 그 이날 이제 상한가를 갔던 날 1등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2등은 뭐 제주 반도체, 뭐 3등 뭐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게 있었는데 어부부 반도체가 이제 1등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매를 한 거고 개파락을 해도 버틸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1등이기 때문에 조금 버텨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그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자동차 부품 테마 이렇게 강했죠. 그래서 신규 상장한 모티브 링크 얘가 이제 아까 제가 뭐 방산업이랑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우주 항공 쪽이랑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트의 흐름을 이제 보시면요. 2등주 SL, 이 자동차 부품주죠. SL, 자동차 부품주인데 얘가 움직이는 모양새가 얘랑 비슷하죠. 그래서 보통 테마가 같이 움직일 때는 1, 2등주가 차트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얘를 우주항공 테마나 방산업 쪽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테마로 보고 이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티브 링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에서 마이너스 5% 빠졌는데 한 마이너스 6% 정도 빠지면 제가 원래 여기서 사고 싶은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죠. 여기는 좀 높습니다. 어제 또 많이 올랐고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뭔가 사는 것보다는 좀 충분히 조정이 오면 여기서 한 번에 사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이것도 제가 교육방 그 관점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여기서 분할로 사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월요일에 아마 개파락을 시작할 것 같은데 여기 부근에 오면은 분할 매수로 저는 받아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일요일 저녁에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려 보려고 하고요. SL 같은 경우 오늘 2등주지만 골드라인 관점, 이 노란 색깔 선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날짜 변경선이고요. 여기가 3시죠. 3시. 그래서 3시쯤에 제가 노란색 선 위로 올려놓는 흐름, 이거를 잘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타점이 이제 곧 종가 베팅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종가 베팅을 우리가 사볼 수가 있고 여기까지 20% 이상 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란 색깔 선에 대한 제 무료 설치 방법은 하단의 QR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을 주도했던 강한 섹터들은 부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강했던 종목들은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시장에서 함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전략을 또 일요일 저녁에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희 지금 화면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주말에도 계속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장중에도 계속해서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스캔하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나면 입장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금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손실 보기 쉽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시장에서 좀 어떠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전략이라고 하면 사실 먼저 루틴을 잘 지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시간을 정해서 이제 종가 베팅 위주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만의 어떤 시간적 루틴을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유동성이 풍부한 10시 반까지 매매를 하시고요. 그 뒤로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 중반에는 뭐 상따 매매 아니면은 잘 매매하지 않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종가 베팅 그리고 다음 날 뭐 수익 실현이든 수익이든 손실이든 다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틴을 지켜서 매매를 하시면서 뇌동 매매도 좀 방지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항상 1등만을 공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등만을 공략을 한다. 그럼 1등을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하냐? 여기서 1등이 상한가를 갈 때 따라 들어가고 다음날 이제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올 때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눌렸을 때 잡아가지고 이제 4% 정도 바라보고 매매하고 다시 종가 베팅 타점 오면은 종가 베팅 잡아가지고 이제 4에서 5% 바라보고 매매한다.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반복을 하는 거고 이런 종목이 나오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도주 단기 매매 전략 저와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QR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서 지금도 루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루틴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하니까요. 편하게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활용하시는 골드라인 기법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골드라인 기법은요. 단타랑 종가 베팅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디서 사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드라인 돌파했을 때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골드라인을 3시쯤에, 3시에 이렇게 올려놓는 흐름을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날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3시쯤에 올려놓죠. 그리고 다음날 갭상승 15% 익절 이제 끝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선에 대한 무료 설치 방법 하단의 QR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골드라인 기법 HTS에 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나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또 편하게 시장에 대응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시장에서 보면 좋을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저는 고영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높은 종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멘텀이 남아 있거나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 옵션이나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모멘텀이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 트렌드로 봤을 때 아직 상승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수술 로봇을 개발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FDA 승인까지 지금 맞춰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이 PMDA 승인을 상반기 때 가시화를 하겠다 이런 이슈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가시화가 되면은 성장이 가속화될 거다라는 기사를 띄우면서 한 번 더 주가 부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금 이제 AI 수술, 로봇 수술 시장이 최근에 이제 30조로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어떤 리포트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위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 잡고 단기로 모아가는 매매로 좀 권유를 드려보고 싶은 종목이니까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타 못다한 이야기는 하단에 제 교육방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대응하면 좋을 종목으로는 고영 잡아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쉽게 예상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QR 입장 어렵기 때문에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또한 최근 사칭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안내드리는 방법 이외에는 홍보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전문가님 사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똑똑한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